좋아요, 구독!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주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들 여태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공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완성차 5개 회사들의 7월 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난속에서도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특히나 해외 판매가 좀 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달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7월 달에 갑자기 수요가 물려서 판매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어떠한 차종이든지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롭게 내가 계약을 해서 자동차를 인수한 게 아니라 작게는 몇 개월 전, 길게는 1년 전에 계약서상에 사인한 것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서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서인 게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그동안 대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일부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고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좀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업체별로는 국내외의 판매량들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해외가 늘어난 부분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자동차들의 어떤 차별성이 딱 이제 공고히 돼 있죠. 예를 들면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원하면 제네시스, 그다음에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를 원하면 기아차의 전기차, 그다음에 르노 삼성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해외로 나서면 이 폭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해외 자동차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뭐 고가의 유럽산 자동차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된다라면 뭐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수많은 차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적기에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차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토끼는 이미 잡아놓은 토끼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 있는 그런 쪽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부분의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 내수를 조금은 포기를 한 채로 해외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 성적을 두고 현대차와 기아는 이 반도체에 좀 유연한 배분으로 부진을 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 유연한 이 반도체의 배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감이 좀 안 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뭐 제품 믹스나 마찬가지죠. 제품 믹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소비자가 제네시스 계약을 하고 소나타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과거 같으면 순차적으로 이제 하는데 굳이 소나타를 팔면 100만 원이 남는데 제네시스를 팔면 200만 원이 남는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간단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액 자체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믹스 결국 이익이 많이 남는 제네시스를 팔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수요에 대한 배분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 어디 지역에 어떤 차종들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현대차가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 딜러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딜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차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내가 100대 지금 당장 살게. 근데 안 줘? 그럼 나 100대 계약 취소할 거야. 라고 들어오면 100대 그쪽 먼저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치더라도 현실은 그렇게 그쪽에 넘겨준 거. 제가 얘기한 집토끼 논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자원들을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전기차 가격은 또 갈수록 오르는 추세인데요. 그중에 또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차량용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 구매에 배터리 값이 포함되지 않아서 좀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이 소비자와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 좀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하면 이제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분기에도 벌써 2차례 이상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테슬라 가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자동차를 1년에 한 차례씩은 계속 올리죠.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2023년형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리뉴얼을 해가지고 차값을 거기서 몇백만 원씩 올리는 그런 형국인데 테슬라는 전 세계 최초로 분기 단위에서도 그냥 월 단위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그 카플레이션 근데 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와 배터리의 소유를 분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저도 이제 자동차를 모르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내연기관차는 엔진은 네 거, 차는 내 거, 이게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내 게 아니야. 차는 네 거야. 배터리는 그 대신 차량용 판매 회사 소유이든지 아니면 어떤 니스 회사 소유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의 4천만 원짜리 니로 기준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4,153만 원 정도 판매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배터리 가격 2천만 원 빼면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캐피탈, 현대기아차는 다 현대캐피탈이 담당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부금을 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100% 할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웬만큼 내가 1, 2천만 원 정도는 내 돈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 돈 1,000만 원 내고 차 이제 하고 더 이상 이제 이전할 거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할부금 낼 폭으로 배터리 관련해서 리스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혹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2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월세 개념이에요. 월세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월세를 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캐피탈사에서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효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계약서상에 어느 정도까지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문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서 거의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배터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참 재밌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정수기 같은 것들 구독하듯이 배터리를 지금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배터리를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폐배터리의 활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배터리를 탈부착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겨우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좀 거의 사업성 유일하게 있다라고 평가받는 성일하이텍도 가장 최근에 지금 신규 상장을 했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서비스가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도 좀 영향을 주지
되진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 앞선 얘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면 리스사에서 비용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엄격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교체해달라.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쉽게 자동차를 안 바꿔주죠. 규정을 이제 엄격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커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경제 그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전기차를 몇 대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전기차는 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폐배터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니까 30년 전에 나온 차를 어떤 사람이 이제 몰고 다닌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30년 전에 차도 지금 엔진이 멀쩡하면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터리는 30년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세워놔도 방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배터리를 바꿔야 되죠. 그럼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배터리를 결국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묻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원이 아깝죠. 그리고 공해가 크죠. 두 번째는 ESS 장치를 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한계가 있죠. 마지막은 재활용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활용 과정에서 수많은 공해 물질들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성일의텍 같은 경우 거의 90%가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관심을 좀 가졌고 이제 8월 달에 또 하나 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그 세비캠이라는 회사죠. 8월 4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두 이제 양대 산맥이 시장에 일단은 등장을 하고 또 SK라든지 많은 기업 그룹들, 현대차 그룹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열리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열리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커져갈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뉴스와 폐배터리를 연결시키기에는 고리가 좀 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당장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일 하이텍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작년 12월까지는 적자였어요. 올해 1분기 때 겨우 흑자 전환했고 이번에 이익이 좀 커졌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건 3, 4분기라고 보여집니다. 상장 과정에서 혹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커져 나가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게 폐배터리 시장이 커져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죠. 결국 긴 호흡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누가 의문을 표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체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이 판매량 증가와 전기차 시장 개화가 맞물려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엑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재밌는 상상들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뭐 약간의 불편함이라든지 두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가격 부담이 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세컨드카 개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이제 차 2대씩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고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말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이들 뭐 학원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형차를 주로 이제 운전을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1,000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충전 요금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석 연료보다는 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컨드카 개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하나는 화석 연료차를 가지고 있고 장거리용이라든지 가족들 다 다닐 땐 그걸 쓰더라도 간단하게 쓰는 정도의 어떤 뭐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전기차 파이가 커져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가격 부담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번 정책이 몰고 올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여기서 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내가 차량 가액을 이제 돌려받아서 신차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배터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초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손이라고 하면 내 이 고철 덩어리를 보험사 넘기고 나는 돈 받고 끝나는 건데 보험사가 그 고철 거를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보험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본사로 보내야 됩니다. 어떤 미국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배터리는 리스사가 가져가겠죠. 나머지는 보험사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어떤 보험업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관련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현대캐피탈도 빠르게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변화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로 법 조항들도 좀 보탬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같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어떤 종목이나 분야로 좀 뭐에 더 집중해 보면 좋겠다, 좀 좁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완성차의 판매량도 늘었습니다만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계는 이번에 환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환율을 이제 고스란히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완성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환율 효과를 그대로 떠안아야 된다라는 어떤 지금 역기조 효과 이런 부담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현대 위아 같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주가 탄력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비중이 높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의 수요에 맞게 전기차 부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수많은 부품 기업 중에 전기차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부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적응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쪽들은 결국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전기차 쪽에 빠르게 전환이 돼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면 그런 쪽은 좋다라고 보죠. 전 대표적인 게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캐피탈이 이쪽에서 그 어떤 금융 부분들은 맞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리사이클하는 것의 축은 아마 현대모비스가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정리가 되겠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현대모비스가 우리가 보는 현대차 정품, 현대차 옛날 현대차 서비스였죠. 그런 어떤 서비스 우리가 이제 AS 저도 봤습니다만 현대모비스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결국 조그마한 기업들도 수혜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너무 작은 종목의 변동성을 이어가기보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저는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가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이익단의 규모 밑에서 본다라면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쪽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중고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글로비스도 하나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중고차 서비스를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둔화됐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쓰던 차를 이게 지금 위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내가 쓴다는 개념 때문에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쉽게 적응을 못하는데 그것을 중고차와 이렇게 배터리 교체의 어떤 새로운 트리거로 현대차 그룹들이 끌고 나가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충분히 뭐 자금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룹망이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이야기도 하게 됐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K배터리
배터리 3사 네. 2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삼성 SDI가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좀 투자를 줄이고 곡간을 가두는 식으로 해서 실적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건데 2분기 불안했었는데도 불구하고 K배터리 3사들 3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좀 자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3사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 3사가 지금 이제 나아가는 방향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SK 같은 경우 SK 온으로 이제 곧 분사하죠. 근데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나타. SK케미칼 같은 경우 거기서 SK 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적자가 유지된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고 LG 엘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부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하고는 있는데 밸류에 대한 논란, 수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결국 2차전지 배터리 같은 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적정 밸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적정 밸류라는 게 뭐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이냐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밸류를 받기에는 부담된다라는 것들이죠.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그 후속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견제 만만치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어내는 양이 작다 보니까 친환경 보조금을 줄여가겠다라는 게 유럽의 기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세금법이 복잡해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먼저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들이 나가야 될 바는 계속해서 이제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어떻게 뚫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